같이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표준모 상무관의 9%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아침에 브리핑 같은 거 이제 그 회원들은 다 보고 계신가요? 네. 그 제가 쓰는 글들이 이제 뭐 좀 오래되신 분들 이해가 좀 되실까요? 네. 네. 근데 감사하게 그 우리 그 상동 쪽에서 이제 그 나오셨던 우리 젊은 친구 양선주 아이인가요? 네. 네. 아침 브리핑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네. 너무 잘 가리키는 것 같아요. 네. 말을 그리고 차트를 딱딱 지지장을 그어주면서 어제와 뭐 달라진 어떤 브리핑들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홍보를 해드리면 EXBTS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가면 이제 우리 프로들이 올렸던 그 브리핑을 리뷰처럼 이렇게 잘 설명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도움 받으시면 초보분들이 도대체 처음 오신 분들은 그 브리핑을 읽어도 무슨 말이야 이제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아마 이 말이구나 하고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지지난주에는 이제 우리 차트의 어떤 원리, 특성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그냥 글로만 보여드렸고요. 시간이 한정적이었으니까. 오늘은 기본적인 건 이제 당연히 글로 보여드리지만 라이브 차트를 보면서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걸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원칙과 기준 지난번에도 한번 했던 겁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거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현물 거래 비중을 이제 무조건 많이 두셔야 됩니다. 정말 작게 두시더라도 70%. 제가 이제 미니멈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이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최소한 70%, 그러니까 700만 원은 현물로 거래하라는 거예요. 많이 거래하면 800만 원도 좋습니다. 900만 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현물, 아까 제가 개수 늘리기 하라 그랬잖아요. 그 개수 늘리기를 안전하게 하는 거는 현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가장 좋은 건 내 자산도 안정적이고 또 내가 소개하신 분도 돈을 잃지 않아야 되고 같이 개수를 늘려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선물 비중보다는 현물 비중에 늘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현물 거래는 구매한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코인 개수. 아까 제가 코인 개수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0.1비트가 있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은 4천만 원을 샀고요. 어떤 사람은 8천만 원에 살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지금 1억 4천에 0.1개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실질적으로 토끼와 거북이를 경쟁한다 하더라도 토끼가 저 먼저 나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더딘 것 같아도 결국은 가야 될 꼬리인 지점이 있다는 거죠. 진짜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예상하는 건 아무리 못 가도 한 1비트가 10억까지는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0억을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8천만 원, 1억 4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사더라도 무조건 거기 가면 돈은 다 벌어요. 그죠? 그러려면 개수가 지금 몇 개냐가 중요하지 내가 지금 얼마에 샀다 이걸 자꾸 생각하고 비썸 오피트를 들어봤을 때 나 1억 투자했는데 지금 9천만 원이야 이것만 보면요 절대 팔 수도 없고 개수 늘리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시그널대로 S가 떠도 지금 벌써 내가 1억 투자했다가 9천만 원밖에 안 돼 이걸 어떻게 팔아. 그럼 개수를 못 늘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S 시그널을 뜨면 팔고 난 다음에 1%라도 떨어지면 한번 사보시라니까요. 그럼 내가 처음 샀을 때보다 개수가 늘어나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 내가 샀던 1억보다는 똑같이 그 시드 금액은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예시도 들어드렸지만 무조건 개수는 늘리다 보면 조금밖에 안 올랐는데 벌써 내 자산 1억 이상 넘어갔네? 처음 샀을 때 그 가격도 오지도 않았는데요. 내 본전이 넘어가서 수익으로 바뀌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개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물은 레버리지 2나 3배만 보더라. 자, 제가 아까 사업 설명 다 들으셨겠지만 사업 설명할 때 제가 고래와 세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세력 중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어떤 큰 기업들도 있어요. 특히나 요즘에 이제 가장 활발하게 하는 세력의 이제 기업의 이름을 보면 DWF 랩스라는 그런 이제 사기업이 있습니다. 거기가 코인을 엄청나게 장난질을 많이 하는 그런 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코인이 이동했다 그러면요 그 코인은 무조건 난리 나요. 그만큼 그냥 드러나 있는데 그 다음 여러분들은 못 느끼지만 진짜 세력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네. 거래소예요. 거래소는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100%다 알고 있잖아요. 레버리지를 얼마 썼는지 그들만의 프로그램과 통계를 다 내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네들의 있는 자금과 자기네들 코인으로 어떻게 조금만 이거 끊겼지? 네. 어떻게 조금만 장난을 칠까? 그러면 얼마나 자기네들이 수익성이 돌아올까? 거래소만큼 잘하는 데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좀 예외적인 얘기인데 나중에 혹시나 이슈가 될까봐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가 2년 전쯤에 2023년도 말부터 2024년 제가 입사하고 보니까 2023년도 3년도 한 중반쯤에요.
저희 회사도 거래소를 하나 오픈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지만 오래되신 분들은 그러다가 접었어요. 그 접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거래소를 하나 만들까라고 했더니 바로 스물스물 소문이 나는 거예요. 뭐냐? 아, 저 회사도 이제 똑같아진다. 이제 회원들 자기네들 거래소로 자금 쫙 땡기고 이제 먹튀할 준비하는구나. 이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착각이에요. 사실은 우리 회사가 굳이 변명은 안 했지만 뭐냐면 아까도 금방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코인을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건요, 진짜 이제 기관처럼 기업처럼 움직이는 그런 세력도 있지만 거래소가 강한 세력입니다. 그럼 주식으로 제가 한번 비워둘까요? 주식, 카카오톡, 삼성전자 진짜 세력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 주식을 흔드는 거? 자기 회사예요. 왜냐하면 자기 회사는 자기 계열사를 가지고요, 지분을 51%를 확보하려고 어떻게든 생각합니다. 왜? 51%가 뺏겨버리잖아요. 그 기업이 어디론가 팔려가도 할 말이 없어요. 지분은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막 떨어뜨리고 뭐 예를 들어 이건희가 뭐 이재용한테 뭐 주식 주고 할 때 완전 막 다 그냥 날 보내버리잖아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그렇게 흔들어야 사람들이 안 사고 자기네들이 사기 때문에, 그래야 경영권을 방어하는 거예요. 진짜 세력들은요, 주식에서는 그 회사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코인에서도 거래소예요. 근데 우리 회원들이 만약에 우리만의 거래소에서 우리가 오더블 갖다가 우리가 막 거래하잖아요. 바이낸스든 업비트든 다른 데서 몰라요. 자동봇을 돌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바이낸스든 어디에서 돌리는 것보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오더북을 관리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돌리는 데서 봇을 돌리는 게 수익률이 훨씬 좋아요. 왜? 다른 거래소들이 우리의 포지션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 취지 때문에 우리는 거래소를 하나 만들까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잘못 곡해를 하면서 다 먹튀하려고 하는 회사 아니야?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 그런 회사인데 굳이 그런 말 들을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서 우리 회사가 그걸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 회사가 거래소를 운영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레버리지를 높게 써버리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의 돈을 거래소가 가져가려고 작업해버립니다. 그러면 10배 이상은요 그냥 다 털린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한두 번 먹고 두세 번 먹을 수는 있겠죠. 결론은 여러분들의 자금을 다 가져갑니다. 10배 이상, 거의 뭐 100이면 100 다 가져갑니다. 5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배나 3배 정도만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레버리지, 혹시 레버리지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레버리지 모르겠다. 두 분밖에 없어요. 다 잘하세요? 진짜 잘하세요? 나 레버리지 정확하게 안다. 그럼 반대로 몇 분 아니구나. 손 안 드신 분 뭐예요? 제 말이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다 식권적으로 피곤하시죠? 레버리지는 이런 거예요. 소위 말해 선물 거래라는 건 마이너스 100% 게임이에요. 저는 선물 거래를 게임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이너스 100% 게임. 소위 말해 거래소와 나와 누가 마이너스 100%를 먼저 치느냐의 게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레버리지를 10을 썼다고 가정할게요. 10을 썼으면 곱하기 얼마를 하면 마이너스 100이 될까요? 마이너스 10이겠죠. 소위 말해 거래소는요 저한테 마음껏 돈을 빌려준대요. 5배 빌려달라면 5배 빌려주고, 10배 빌려달라면 10배 빌려주고, 50배 빌려면 50배 빌려줘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어디 가서 은행이나 이렇게 돈 빌려달라고 하면 돈 빌려주나요? 뭐 이거 내라 저거 내라 소득증명 내라 신용점수가 몇 점이냐에 따라서 이놈의 더러운 세상 뭐 그죠? 빌려주지도 않아요. 근데 거래소는요 나의 신용도 보지도 않고요 아무것도 보지도 않고 다 빌려줘요. 왜 빌려줄까? 금방 말했던 마이너스 100% 게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 내가 10배만큼만 내 돈 빌려주세요. 나한테 돈 빌려줘. 그러면 오케이 빌려줄게. 쉽게 빌려줘요. 단 내가 10배 빌려준 만큼 너는 마이너스 100% 게임에서 10배 손해봐야 돼.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10배를 빌렸다고 하면 곱하기 마이너스 10%. 원래는 내 자산을 100% 잃을 것 같으면 마이너스 100%가 돼야 내 돈을 다 잃는 거예요. 근데 10배만큼 너도 손해봐니까 마이너스 100에 나누기 10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예요. 즉 10%만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난 네 돈 다 갖고 올 거야. 원래는 네가 롱 오른다에 배팅했으면 거꾸로 마이너스 100%가 돼야지 네 돈을 다 갖고 오는데 마이너스 10%만 돼도 난 네 돈 다 갖고 올 거야. 왜? 내가 너한테 10배 돈 빌려줬잖아. 그래야 쌤쌤이잖아. 이건 거예요. 그러면 레버리지가 20이 됐다. 내가 20배만큼 돈 빌려줘?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기 얼마가 돼야지 마이너스 100이 돼요? 5에 5. 그죠? 2, 5, 10. 9구단입니다. 9구단. 그죠? 그렇게 되면 5%만 떨어지면 난 이 돈 다 갖고 올게. 대신 나 20배만큼 돈 빌려줄게. 이런 거예요. 소위 말해 근데 우리가 레버리지 2만 쓸게 라고 하면 2 곱하기 얼마가 돼야 마이너스 100이에요? 50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원래는 100%가 마이너스 돼야 거래소가 돈을 다 갖고 오는데 마이너스 50%만 되면 네 돈 갖고 올게. 근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게 마이너스 50%가 되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낮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상한 잡코인 이름도 없는데 이제 막 상장했는데 뭐 50% 100% 떠. 이런 거 괜히 들어가면 이도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코인들만 거래하시라고 하는 게 이런 레버리지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현물 거래 비중을 많이 둬라라고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30%만 뒀어요? 여기에서 레버리지 2를 쓰면 30%가 얼마가 돼요? 60%가 돼요. 그러면 현물 자산과 선물 자산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3배를 쓰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90%가 돼서 선물 자산이 커져요. 그죠? 그러니까 작은 금액으로도 얼마든지 현물처럼 벌 수 있기 때문에 제발 큰 돈 투자하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치 있는 코인만 거래하라. 제가 얘기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링크, 체인링크입니다. 에이다, 도지 이런 코인들은 웬만해서 뭐 50%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고요. 또 갖고만 있고 여러분들이 코인 개수만 모으면 이 코인들은 무조건 지금 가격보다도 지금보다 떨어질 수는 있지만 결론은 우리가 목표하는 그 목표 가격들은 다 돌파해서 올라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코인들을 모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의 폭복리를 믿고 1%도 만족하라. 제가 최근에 브리핑을 계속할 때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익절은 항상 옳다 라는 말도 이제 쓰고요. 크게 욕심내지 말고 그냥 조금의 수익도 왔다 갔다 그냥 반복해서 먹는 게 더 좋은 매매법일 겁니다 라고 저는 브리핑을 계속 했습니다. 계속. 왜? 저는 12월 달부터요. 뭐 제 브리핑을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부터 계속해서 떨어질 걸 저는 계속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말씀을 드렸었어요. 더 떨어질 거라고. 지금은요. 저의 생각은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저희 아주 100% 주관적인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많이 힘드시죠? 오를 것 같은데 안 오르고 유튜브들도 오른다면 오르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떨어지거나 지금이 더 간다해요. 저희 개인적으로. 근데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만약에 2월달까지 주춤했다가 만약에 3월, 4월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 좋겠죠? 근데 그때가 진짜 정리할 타이밍이에요. 그때 정리 못 하잖아요? 제가 가을이면 뭐라 그랬어요? 엄청 떨어진다고 그랬죠? 3월, 4월 바짝 만약에 올라버려요? 그러면 4월부터 거의 가을까지 떨어져 버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저희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거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안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3월, 4월도 안 올라요. 그럼 여러분들 너무 힘들겠죠? 지금부터 3월 달도 안 올라, 4월 달도 안 올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5월 달쯤에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3, 4월에 오르면요. 그 다음부터는 날아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3, 4월이 안 오르면 있잖아요. 5월 달부터 쫙 그냥 올라간다고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2월이 며칠 안 남았지만 2월은 그냥 요 모양 요꼴로 갈 것 같아요. 저의 느낌. 그래서 3월 첫째 주가 딱 지난 시점에 CPI 발표라는 이런 발표가 딱 올 때쯤 돼서부터 얘가 진짜 반등이 나오느냐 그냥 더 주지 않느냐 저는 이 기로에 선다고요. 3월 달에 못 가잖아요. 저는 4월 달까지는 못 간다고 저는 예측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지금 유튜브에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 말 잘해야 되는데 네, 여튼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1월 아니다 2월 달까지 무조건 떨어진다고 저는 사실은 예측을 저는 계속 그렇게 브리핑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의 조정이 좀 길게 갈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2%, 3%, 4%, 5%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떨어지는 장에서는 올라가는 걸 크게 먹을 수가 잘 없어요. 이런 좋은 코인들로. 우연찮게 어떤 잡코인 잡았는데 쫙 올라가면 그건 뭐 감사하지만 그거 한이에 차 있다가 또 반대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코인을 개수 늘리기로 조금씩 늘리는 게 좋다. 그러니까 1%도 만족하고 조금 있으면 또 내려오고. 제가 어제도 브리핑했죠. 오전 분위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도 섣불리 제가 사지 마라 그랬잖아요. 오후 되면 또 떨어질 수 있다고. 그런 것처럼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상승세가 아니다. 작은 그 수익에도 만족하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분할 매수 매도 절대 원샷 원킬이라고 합니다. 한 방에 돈 넣어서 한 방에 팍 벌고 이런 거 없어요. 아무리 잘하는 트레이더도 절대 분할 매도하지 한 방에 뭔가 이렇게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현금도 한 종목이라고 생각해라. 지금처럼 눌려있는 장을 여러분들은 어때요? 눈만 뜨면 돈만 있으면 가만히 못 있죠? 네. 뭐라도 사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러다가 자꾸 마이너스 보면 에이 괜히 샀어. 이렇게 하기 반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눌려있는 장은 현금을 어떻게든 좀 갖고 있다가 휩소라 그러죠. 밑으로 꼬리가 길게 발생했을 때 최근 들어서는 2월 3일이잖아요. 그럴 때 사는 거지 그 외에는 긴 꼬리가 발생 안 했는데 현금을 넣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손절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도달하면 과감히 전야라.
제가 손절도 제가 라이브로 하면서 어떻게 잡으세요 알려드릴 거지만 제가 또 이번 달에 리플로만 차트만 제가 뒤쪽에 한번 갖고 와봤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손절도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바이 6 또는 셀 6, 이게 어떻게 보면 내 눈에 보이는 차트의 가장 고점과 저점이잖아요. 그죠? 거기를 뚫는다라고 하는 건 더 많이 올라가거나 더 많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번에서 뭔가 반대 방향 매매로 한다는 건 사실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요 뉴스나 발표가 있을 때는 거래를 삼가하라. 그러니까 뭔가 뭐 트럼프가 뭔가 발표해, 연준이 뭔가 발표해, 뭐 등등 뭔가 발표한다 그러면 그때는 거래를 안 하고 조금 지켜봤다가 조금 방향이 잡히고 난 다음에 거래를 해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뭐 마지막에 설명드립니다라고 이제 했던 것도 한번 더 보여드리면, 트레이딩할 때 마지막 조언입니다. 지지난주에 했지만 제가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합니다. 자, 기존 트레이딩에서는 심리가 70%고 기술이 30%입니다라고 일반적인 트레이딩 아카데미 가면 이렇게 가리켜요. 이렇게. 근데 저희들은 이제 고야라는 시그널이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알고리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만의 계산법으로 그냥 무조건 뱉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가 돼야 됩니다. 이 고야를 믿고 기술이 고야라고 믿으면 기술이 70% 이상의 우리가 심리를 찾아야 되고요. 30%만 지금 이 정도에 만족할까 말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1% 만족할까, 2%에 만족할까. 나머지 손절이나 이런 거는 기준값들을 제가 오늘 제시해드리겠지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냥 익절만 여러분들의 어떤 강 크기에 따라서 좀 더 갈까 말까, 더 욕심내다가 거꾸로 갔네, 그냥 본절에서 정리하자. 이런 것만 심리가 작용해야지 나머지는 그대로 가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지와 저항 부분에서만 시그널 방향대로 분할 매수 원칙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제가 딱 L이 떴다라고 해서 L이 딱 들어갔어요. 근데 떨어져요.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시그널이 S가 떴네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 대응하려고 버티지 말고요. 그냥 정리하는 게 더 낫다. 그리고 선물 거래하는 분들은 반대로 들어가는 게 낫지, 그걸 꼭 대응해서 2차, 3차 막 대응하려고 하시다 보면 더 큰 돈이 들어가서 마음이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방향대로 가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현물 비중, 아까 첫 번째도 강조했죠. 꼭 70% 이상으로 유지해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수로 선물에서 날린다 하더라도 현물에서 우리가 충분히 또 복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물 거래, 제가 만약에 저의 시나리오대로 3월달 감사하게 올라줘요, 4월달까지 상승세가 막 나와서 다시 지난 정고점까지 가던 그거보다 조금 더 감사하게 돌파해 주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제가 떨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숏 방향으로 레버리지 1이나 2로 가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펀딩피가 하루에 3번씩 나한테 돈이 들어와요. 뭐 하여튼 뭐 나중에 배우시면 압니다. 선물 거래할 때 펀딩피와 반대 방향으로 걸면 대부분이 롱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걸면 하루에 3번씩 나한테 어떤 수수료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르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저점을 낮출 거예요. 그러면서 쫙 가면 갈수록 진짜 가을까지 갖고 가잖아요. 수익률이 장난 아니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또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배 정도 하면 청산 안 당합니다. 좋은 코인들은. 그러면서 수수료 먹으면서 계속해서 돈이 불어나는 걸 경험하시고 되고, 어떨게는 떨어지고 있는데 코인이 늘어나는 그런 걸 뭔가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나중에 한번 느껴보세요. 그때 브리핑, 그때가 되면 제가 또 브리핑으로 또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작은 메이저 코인만 거래하라. 아직도 외부에 가거나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우 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이런 말이 있지만, 사실 비트코인은요 웬만한 주식들 그 종목보다 변동성이 더 작아요. 그만큼 안정된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재미없다라고 느끼겠지만 비트코인 또는 정말 뭐 이더리움 정도만 가지고도 선물 거래를 해도 변동성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안 받으면서 충분히 다 대응할 수 있고요. 다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거니까 너무 이상한 잡코인,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큰 거 위주로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반복은 힘입니다.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얻는 게 있고요. 깨닫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경험이 쌓이면 그래. 왜? 제가 저도 많이 느꼈고 이제 많은 분들 느끼지만 오히려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이요 저희 시그널을 잘 활용 못해요. 왜? 본인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지금 여기 처음 오신 분들 중에 나는 트레이딩의 투자도 몰라, 차라리 그분들이 돈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왜? 시키는 대로만 할 거니까. 모르잖아요. 요대로만 해 그러면 그대로만 하거든요. 그게 훨씬 더 나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마지막에 지지난주 공제불사라고 제발 포기하지 마라. 당연히 트레이딩 처음 하는 분들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달, 두 달, 석 달 가도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하는데 본인이 다 잘 알아요. 시그널대로 안 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럼 뭐 뻔하죠. 뭐 시그널대로 안 했으니까. 다 답을 알아요. 예, 그런데도 내가 아까 얘기했죠. 심리가 자꾸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 이 시그널대로 못 따라간다니까요. 기계적으로 따라가시는 그 심리를 많이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포기하시면 성공은 우리한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제불사라는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그널대로 고야 라인을 활용한 매매. 제가 이걸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면서 라이브로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이제 리플입니다. 리플 XRP 차트인데 제가 이제 19일날 이걸 캡처했기 때문에 1월 19일부터 지금 나오게 해놨거든요. 1월 20일. 20일부터 2월 19일까지 캡처했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벌써 우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교환이라고 해서 이렇게 매매하세요라고 냈는데 여러분들 사업자들이 정말 많은 어떤 활용법을 내놓으시는 것 같아요. 뭐 시바진 어고라는 것도 나오고 뭐 3조상 매매법도 나오고 뭐 패턴 매매법도 많이 나와요. 다 좋습니다.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잘 보시면 그냥 우리 FM 가르쳐 드렸던 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름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직관적으로 듣기 쉽게끔 이제 한 건데 이런 거죠. 아, 이 짝대기 이거 있네. 아, 이거 저도 한번 써볼게요. 네. 자, 이게 뭐냐면 자 S3가 떴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는 없다라고 이것도 터치되네. 이게 네. 원래 터치가 안 돼야 되는데 자, 터치 안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S3가 떴으면 이거 지금 선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S3가 떴으면 우리는 숏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빠지면서 S3가 떴다라고 해서 우리는 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람이라는 걸 신청해도 알람만 보고 어머나 하고 그냥 팍 들어가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중국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아무리 교육해도요 알람 뜨면 차트를 안 봐요. 무조건 S 뜨면 뭐 그냥 숏에 뭐 100배 배팅해버리고 이거 환장해요. 하지 말라 그래도. 진짜 중국 사람들 여기 중국 분 계십니까? 죄송한데 갑자기 이제 네, 여튼 중국 분들은 진짜 현지에 진짜 그 한족 분들은요 정말 많습니다. 네. 여튼 S3가 떴으면 우리는 잠시만 대기 기다리세요 해서 어디서 들어가야 돼요? 네, 많이 배우신 분들 알죠? 고야 라인 근처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면 요 근처 여기 꼬리 올라왔을 때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죠? 여기서 들어가면 쭉 떨어지면서 수익 먹는 거예요. 욕심 안 내면. 자, 그 다음 쭉 기다려서 수익 봤어요. 1%가 됐든 2%가 됐든 여기서 몇 프로 먹는 거는 개인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또 먹는 게 좋은지는 제가 좀 이따 라이브로 알려드릴게요. 여튼 요것만 봐서는 여튼 먹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시그널 L2가 떴어요. L2가 떴으면 요때 딱 시그널 떴을 때는 우리 고야 라인 근처가 여기였어요. 여기. 그죠? 여기다가 예약 매수를 딱 할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어떤 분들은 고야 라인을 여기서 터치했네 라고 여기서 또 들어갈 거예요. 시바진 오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 그죠?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여기도 이야기했는데 여기도 꼬리도 걸리긴 걸렸네요. 여튼 여기서 들어가든 고야 라인 근처에서 들어가든 우리가 분할 매수를 딱 예약을 했으면 여기서 해서 좀 기다렸더니 쫙 올라가면서 또 수익을 먹었어요. 수익 먹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S2가 떴어요. 또 여기서 딱 내려오면서 여기서 또 시그널이 떴네요. 그런데 우리는 또 고야 라인 근처에서 우리가 또 예약을 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걸렸다가 또 쭉 빠지면서 또 수익을 먹었네요. 이거 라이브 지난 차트지만 그대로 제가 검증해드린 겁니다. 자, L2가 떴어요. 그럼 요 때가 떴을 때는 L2가 여기에요. 그럼 예약을 했겠지만 결론은 안 걸렸어요. 그죠? 안 걸렸다가 우리는 어디서 들어갈까요? 여기 고야 라인을 이제 터치하는가 보다 라고 해서 요 근처에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여기서 시바진 오고를 들어갔다 쳐요. 근데 쭉 빠져버렸네? 근데 여기서 S3가 떴어요. 그러면 물렸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S3가 떴을 때 이렇게 또 쭉 빠지면 기다리면 고야 라인 근처까지 와요. 여기서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은 손해가 본 거 맞아요. 대신 우리는 S이기 때문에 스위칭, 소위 말해 원래 롱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숏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그널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숏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내 양껏 뭐 1% 2% 돼서 이 꼬리에서 정리했으면은 수익을 먹었겠죠. 자, 근데 어떤 분들은 더 큰 욕심 내다가 뭐 못 먹었다 쳐요. 그러면 L2가 딱 바뀐다는 거죠. 그럼 L2가 또 여기에서 또 고야 라인에서 딱 이렇게 또 들어가겠다라고 우리가 또 시바진 오고를 한다면 여기서 들어갔다가 여기면 요 라인과 요 라인에서 내가 정리를 못한 건 내 잘못이지만 어때요? 시그널이 바뀌었기 때문에 L2로 들어가도 거의 손실이 쬐끔 나든지 거의 손실이 없어요. 그죠? 여기서 요만큼. 그러다가 또 롱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또 S가 떴네요. 그럼 우리는 과감하게 또 올라간다고 또 물타기하고 뭐 대기하지 말고 정리하자. 어디서? 또 고야 라인에서. 그러면 어때요? 거의 손실 없어요. 그죠? 그 다음 아까 그 S2가 여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스위칭을 해서 기다려서 고야 라인에서 들어갔다면
2월 3일이면 쫙, 1월 27일이구나. 쫙 빠지면서 또 엄청난 수익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고 있었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큰 돈을 번 거예요. 그냥 정리를 못해서 그냥 돈 많이 번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무조건 돈 버는 어떤 시그널이라고 해서 이렇게 길게 소위 말해 한 10% 이상 빠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RSI 라인도 깊이 있는데 L과 LB가 뜨면 고야 라인까지는 무조건 간다. 거의 뭐 100%다. 이렇게 제가 또 설명해 드렸던 것도 있거든요. 요런 걸 보면은 또 고야 라인까지 우리는 또 수익을 먹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L2가 떴습니다. 여기서 L2에서는 우리는 또 여기 고야 라인 근처에서 예약을 걸어놨겠죠. 근데 나를 두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손해인가요? 아닌가요? 손해 아니에요. 못 벌었을 뿐이지 예약을 걸었지만 아쉽게 나를 두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냥 뭐 냅둬요. 그런데 얘가 쫙 상승하고 난 다음에 자, 고야 라인 터치했다 칠게요. 사실 이렇게 장대 나올 때는 사실 안 들어가겠지만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고야 라인 터치했네라고 그냥 들어갔다 치는 거예요. 그냥 자, 들어갔다. L로 들어갔는데 좀 더 빠졌지만 시그널이 안 바뀌었죠.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작게라도 수익이 됐을 수도 있고 더 올라갈까봐 기다렸는데 S2가 떠서 정리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자, 정리했다 칠게요. 내가 정리를 못했다고 하고 이렇게 시그널 나왔지만 다시 고야 라인 근처 왔을 때 우리가 숏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의 손실은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나는 또 S였는데 다음에 또 1로 바뀌었네요. 얘가 지금 날 갖고 노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냥 시그널 믿고 가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L3가 뜨고 난 다음에 또 고야 라인 터치했을 때 여기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면 또 다시 수익이다. 그죠? 여기서 어느 정도 또 정리했겠죠. 그리고 또 S2가 떴을 때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때 고야 라인 정도에 요렇게 예약을 해놓고 기다렸더니 한참 지났더니 여기 꼬리에서 또 걸렸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쭉 떨어지면서 또 수익인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게 여기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가장 뭐 이번 달에 많이 폭락이 되고 그때 또 S2가 들어가서 우리가 또 고야 라인에서 들어가야지 요 근처에서 들어가 있었다면 쭉 빠지면서 또 큰 수익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L 떴죠? LB 떴죠? 그럼 어디까지 가요? 못 가도 고야 라인까지 간다. 이것도 수익도 챙기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기다렸더니 여기서 L2 떴네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들어가는 거 아니라 했어요. 그럼 우리가 또 밑에 있는 고야 라인까지 여기서 기다렸는데 안 와요. 안 오다가 쭉 빠지면서 여기 어딘가 제가 여기 빠뜨렸네. 여기 어딘가 걸렸을 거예요. 그죠? 여기 L2가 여기면 요 근처에서 우리가 예약을 걸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장대 연봉이 쭉 빠지면서 여기서 어딘가 걸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S2가 여기서 떠버렸네. 그럼 우리가 정리할 타이밍인데 정리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고야 라인 근처에서 있으면 오히려 여기서 사서 고야 라인 근처에서 팔았으면 조금이라도 수익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S인데 정리하면서 우리가 S2로 숏 방향으로 걸었는데 다음 시간 바로 또 L2가 떠버렸네요. 그러면 또 고야 라인 근처 여기 꼬리 많이 맞았거든요. 여기서 정리하면 거의 손실도 없다. 약간 손실이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또 L로 또 걸었어요. 그러면 여기 꼬리에서 우리가 1%도 2%도 먹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S가 떴네요. 그러면 떨어졌다가 또 다시 고야 라인 근처 왔을 때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또 떨어지면 진짜 수익. 그리고 우리가 시바진하고 배웠죠? 떨어질 때 고야 라인 터치하고 또 먹고 또 고야 라인 터치할 때 또 먹고 이런 거 또 여러 번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L2 시그널 떴다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야 라인 근처에서 우리는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오히려 또 빠졌다가 또 반대 시그널. 그럼 또 정리는 어디서 해요? 고야 라인 근처에서.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진짜 1%가 뭐 0. 몇 %밖에 손해 아닐 거예요. 그리고 또 L2가 떴네요. 여기서도 여기 S2와 L2 뒤집어 봤자 거기서 거기. 그리고 L2로 또 했더니 또 수익. 그 다음에 또 S2 가면 여기서 들어갔는데 또 고야 라인 올라왔을 때 또 들어가고 수익. L2 여기서 또 다시 들어갔을 때 또 수익. 또 S2 또 반대로 고야 라인 올라왔다가 내려갈 때 또 수익. 그 다음에 L2 또 고야 라인 다음 꼬리 왔죠? 또 수익. 여기서는 S2가 애먹었어요. 여기서 이제 고야 라인에서 들어가자마자 L3가 뒤집혔기 때문에 우린 또 바로 뒤집으면 돼요. 그러면서 또 큰 수익. 그 다음에 S2 또 다시 고야 라인 기다렸다가 수익. 이렇게 그냥 시그널대로만 여러분들이 믿고 가면요. 진짜 내가 기계적으로 그냥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일부러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대로만 따라가시면 여러분들이 청산당할 일도 없고 약간의 손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변동성이 작은 건 소위 말해 양치기 소년처럼 야 올라가 내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거 많아봤자 6번이에요. 여러분들이 6번만 극복하시면 돼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올라가 내려가 헷갈리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결론은 6번이 지난 6번째 또는 7번째가 되면 우리한테 큰 수익을 주는 게 프리미엄 차트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응할까 어떻게 대응할까 어디서 들어갈까 이런 고민 안 해도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그 시바진 오고라는 것만 잘 쓰시면서 시그널대로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 쬐끔 손실 쬐끔 손실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손익비가 좋은 시그널로 수익으로 크게 마무리할 수 있다가 이제 주요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라이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라이브 가기 전에 제가 교육할 때 이런 얘기 하죠. 처음에 오늘의 장을 볼 때는 이 도미넌스를 꼭 보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도미넌스를 보면 전체적으로 느낌이 어떻습니까? 어제는 뭔가 쭉 올라가는 것 같아도 거의 밤 자정무렵쯤부터 그냥 폭락하듯이 그냥 팍팍 떨어져버렸어요. 이때가 이제 바이낸스 해킹 이런 얘기들이 갑자기 나와서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오전에만 브리핑할 때만 해도 분위기는 좋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매매를 안 해도 쓰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했는 것처럼 분명히 분위기가 좋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전혀 상승장이나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눌렸을 때 사라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해킹 문제가 터지면서 쫙 그냥 떨어져 버린 거죠. 근데 이렇게 쫙 떨어질 때가 사실은 항상 우리한테 기회를 주기도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확 떨어졌을 때 잘 봤으면 그때 샀으면 반등 수익을 다만 몇 프로라도 먹었겠죠. 그런 이슈가 떴을 때는 항상 그런 것도 한 번씩 단타로 노리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점수 자체가 마이너스 2점대에서 지금 스물스물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지지층을 다지듯이 하면서 약간 오르고 있죠. 그러면 주말에는 항상 특히나 일요일은 거의 반등세 없어요. 거래량 자체가 없어요. 제가 왜 거래량이 없을까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어떤 유튜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주말에는 가격 큰 상승도 없고 큰 하락이 없나요? 뭐 이런 이제 누군가 질문했는데 한 유튜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돈이 많거나 기업형 세력, 소위 말해 시세를 조락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쉬어야 될 거 아니냐고.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한 평일 동안 실컷 돈 벌고 난 다음에 돈 쓰고 다닐 거잖아요. 그래서 맞네. 그래서 주말에는 별로 변동성이 없는 게 맞구나.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주말에는 좀 쉬세요. 굳이 이거 뭐 큰 폭의 뭔가를 먹겠다고 이제 주말까지도 막 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눈 아프게 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좀 힐링도 하시면서 자연도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주말에 큰 변동 없습니다. 하지만 여튼 오늘의 장은 큰 변동은 아닐지 몰라도 확 눌렸던 게 지금 바이비트가 이제 좀 있으면은 뭐 어떻게든 뭐 회복하겠다 어떻게든 보상하겠다 이런 것도 나올 거잖아요. 자기네들 전체 자산의 9% 정도만 사실 해킹당했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시 다 회복할 거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전체적으로 작지만 서서히 조금씩 가격이 약간은 회복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마켓 도미넌스에서 초보분들은 여기 USDT 테더만 보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렇게 테더는 달러입니다. 이 달러가 이제 그래프가 올라간다는 건 코인을 파니까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팔아서 돈이 좀 생겼다가 다시 돈을 좀 쓰고 있다. 그러면 가격이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보면 전체적인 장의 느낌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중요한 게 RSI 시그널, 이제 우리 프리미엄 차트의 하단에 있는 시그널이죠. 그 다음에 시그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위에 있는 캔들 시그널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RSI와 이 캔들 시그널은 아직까지 떨어진다에 좀 더 비중으로 맞춰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는 그래도 상승 쪽에 조금 더 있다. 이 트렌드 이제 그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제가 답변을 해드렸는데 이거는 왜 흰색의 트렌드가 있고 주황색의 트렌드가 있잖아요. 단기와 장기인데 이 추세는 이 밑에 있는 거는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왔더라고요. 장기 추세, 흰색 선의 추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제 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코인 봐드릴까요? 언제나 서나 그죠? 리플 생각밖에 안 나요. 자, 리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플은 이제 오래되신 분들이 이제 한번 맞춰보셔요. 이제 뭐 제가 굳이 많이 이거는 지금 올라갈 것 같으세요? 떨어질 것 같으세요? 어디까지 올 것 같으세요? 네, 지금 제가 아까 왜 사업 설명할 때 10초면은 다 파악해야 되고 진짜 오래 걸려도 더뎌도 20초면 끝나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몇 초도 안 걸리셨어요. 말씀하시는 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S2에서 지금 시그널이 떴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쭉 빠졌는데 우리는 그러면 여기 근처에서 우리는 예약이 걸어야 돼요. 그죠? 근데 빠지다가 그냥 쭉 빠지면서 그냥 날 두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냥 얘만 못 본 거예요. 그냥 끝. 그럼 우리가 S 시그널이 유지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진입 타점은 어디쯤 될까요? 여기 고야라인 근처에 우리가 숏 방향으로 진입을 예약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금액이 얼마예요? 2.599니까 뭐 한 2.6달러 정도가 1차가 되겠죠. 그러면
2차 정도의 매수, 우리는 숏 방향을 얘기합니다. 왜? 시그널이 안 바뀌었으면 무조건 그 방향으로 일단 가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1차 진입은 우리는 고야 라인 근처니까 2.6달러 정도가 될 거고, 2차 진입은 어디쯤 하면 좋을까요? 자, 1번. 여기가 1차라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꺼볼게요. 자, 1번. 자, 2차는 저기. 네. 자, 모르시면 우리는 기능을 드렸잖아요. 자, 트렌드와 SR 요 두 개를 모르면 헷갈리면 그냥 켜놓으세요. 켜놓으면 여기 보면 고야 라인이 1차였고 2차는 여기 주황색 부분에 들어가도 돼요. 네, 그죠? 여기 왜 그러냐면 여기 캔들이 여기 올라가려다가 하다가 못 올라간 부분, 여기서도 시작하고 못 뚫고 그냥 바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어떻게 보면 저항이 작지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주황색 가장 상단 여기가 될 것이고, 다음은 어디요? 여기 긴 장대가 생겼잖아요. 이 긴 장대 여기입니다. 만약에 이걸 뚫는다 그러면 아마 시그널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차, 그 다음에 2차, 3차 숏 방향으로 이렇게 걸고 있으면 단기 추세가 지금 하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조금 올라와도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물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고야 라인 근처까지 오는 요때쯤 여러분들은 정리를 하는 게 좋다. 현물이라면.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1%든 2%든 어디까지요? 여기 바이 1, 2가 여기인데 여기 그 장기 추세선이 됐든 여기 단기 추세선이 됐든 요 사이 어디까지 올 때 그때 현물 매수를 다시 1차 고려를 해볼까? 현물 기준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시그널 그대로 따졌을 때 요렇게 올라가다가 요렇게 떨어질 걸로 예측하면 되고, 만약에 얘가 고야 라인을 딛고 올라온다 그러면 한 번 올라왔다고 올라왔구나 하고 롱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시그널이 안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올라오고 난 다음에 몇 번의 고야 라인을 지지를 받아야 시그널이 바뀔지 말기가 이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다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고야 라인을 딛고 올라섰다고 왔구나 하고 무조건 사고 이런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얘가 진짜 저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알려드렸죠. 요렇게 한 달 정도를 요렇게 이제 이렇게 바꿔보면 이 RSI 라인이 이렇게 많이 빠지고 안 빠지고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만약에 이 라인 여기서 빠지고 난 다음에 고야 라인 뚫고 많이 올라갔네. 여기도 고야 라인 뚫고 많이 올라갔네. 요런 이제 라인들을 우리가 형성한다면 요런 기준으로 지금 시점 요렇게 돼야 되겠네요. 아이고. 다시. 자, 요렇게 많이 빠지고인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완전한 저점은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수익으로 뭐 반등한다 이렇게는 지금 보면 안 되는 구간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한번 설명드릴 때. 그래서 나중에라도 요렇게 그어놨는데 이 부분까지 이 녹색 선이 RSI 라인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요렇게 올라가면서 L 같은 게 뜨잖아요. 또는 LB 같은 게 뜨잖아요. 그때는 괜찮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현물 매수하거나 L 시그널이 뜨기 전에도 미리 좀 들어가 계셔도 괜찮은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걸로 제가 활용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분명히 회복할 것 같아요. 우리 고야 도미넌스를 보면. 그런데 아주 크게 회복할 주말 장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올라가봤자 아까 말한 여기 1차 자리, 여기 올라가려다가만 요런 자리 정도까지만 왔다가 다시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무슨 코인 볼까요? 솔라나. 자, 솔라나는 어떻게 배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리플하고 비슷하다, 그죠? 얘가 조금 더 리플보다는 고야 라인까지 빨리 좀 터치를 했네요. 그러면 얘도 트렌드와 SR 이렇게 딱 눌러보면 1차는 우리가 만약에 그래도 S2니까 우리 그냥 시그널대로 따라가자 했습니다. 조금 손에 만약에 잘못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가격이 172.2달러 정도에서 우리가 1차 숏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2차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랑 비슷하죠. 리플하고. 그죠? 이렇게 올라가려다가 못 올라가면 이 부분이 2차. 그러면 한 170, 한 4에서 175불이 이제 2차 숏 방향 매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차는 어디가 되느냐? 여기겠죠. 긴 장대의 높이. 그러면 177달러에서 178달러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1차, 2차, 3차인데 여기까지 올라올 것 같으면 분명히 시그널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숏이 들어갔지만 여기 올라갔다가 이 근처에서 갑자기 L로 바뀌어요.
그러면 고야 라인 근처에서 정리하고 우리는 그때 L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가 되겠죠. L로 들어가면 어디서 정리할까요? 여기 왔던 부분, 여기 왔던 부분이 이제 반대로 우리가 익절 자리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익절 자리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이제부터 반등하니까 이제 롱으로 들어갈까? 롱 이게 아니라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시그널 주는 대로 우리가 일단 방향성을 잡아보자. 이 개념이에요. 자, 네? 꼴카다. 꼴카다? 자, 폴카닷은 지금 L3가 떴네요. 네, S1이 뜨면서 L3가 떴어요. 자, 여기서 떴으면, 자, 우리는 고야 라인보다 보통은 위에 있을 때 L1, 2, 3가 뜨는 경우가 많고요. 밑에 있을 때 S1, 2, 3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1번 시그널은 2번, 3번하고 제가 특징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예, 뭐 배우신 분들 아시겠지만 1번과 2번, 3번은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1번이 애매하게 떠버리면은 다른 시그널이 이렇게 애매하게 뜰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곁은 우리는 L3가 여기서 떴기 때문에 뜨자마자 고야 라인 근처잖아요. 이런 건 그냥 들어가 버려야 돼요.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들어갔을 때 소폭이라도 수익 먹을지 말지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했어야 되고, 지금 또 시바지노고처럼 잘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그럼 얘는 어디까지 올라갈까? 2번이나 3번을 눌러보는 거죠. 그러면 단기든 장기든 다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부분까지, 이 단기 추세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거니라고 예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폴카닷이 딴 것과 다르게 좀 더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올까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쭉 내리면 여기 위에까지는 너무 멀어요. 그죠? 너무 멀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밑에 있는 트레이딩 뷰라는 걸 이제 띄워드렸습니다. 트레이딩 뷰 보면 지금 1시간인데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라고 모를 때는 이걸 갖다가 큰 봉으로 제가 바꾸라 그랬습니다. 4시간 봉. 4시간 봉으로 바꾸면 지금 현재 가격이 예를 들어 여기 정도에 있다 그러면 다음 이렇게 확대해 보면 다음 여기 맞닿는 부분 있죠. 길게 떨어진 부분. 그러면 다음은 여기 중간에 변곡점 하나 만들려고 하다가 쭉 빠진 요런 지점까지 다음은 갈 수 있다. 요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안 낼 것 같으면 아까 우리가 프리미엄 차트에서 봤던 요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다음 지지 어디냐? 지금 요렇게 찾으니까 5.65 정도입니다. 5.65. 5.65달러 정도면 5.65는 한 대충 요 정도가 됩니다. 대충. 그러니까 여기가 1차고 다음은 5.65. 요 정도 사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뭔 얘기하냐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근데 셀 1, 2와 뭐 예를 들어 다음 셀이 너무 간격이 벌어요. 그러면 진짜 이까지 올라올까 하고 기다리면 절대 안 올라옵니다. 왔다 갔다 하면 다시 떨어져요. 그러면 수익 못 봐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 못할 걸 대비해서 한 최소 50% 정도는 정리하라는 거예요. 정리했는데 못 가잖아요. 요렇게 저항을 맞는 게 좀 특이한 게 캔들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한번 딱 뚫으려고 했는데 떨어져 버려요. 조금 기다리면요 다시 여기 한 번 더 왔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도 못 뚫잖아요. 요때 다 정리해버리면 돼요. 근데 감사하게 긴 캔들로 뚫어줘요. 뚫어주면 이런 식으로 다음 큰 관점의 캔들을 찾아가지고 다음에 어떤 저항자를 찾아오면 그 근처까지는 올 가능성이 있다. 대신 그거의 조건은 뭐냐? 몸통에 긴 캔들이 뚫고 올라가줘야 돼요. 꼬리는 의미 없습니다. 몸통이 올라와줘야 돼요. 몸통이. 네. 그래서 이런 걸 응용하시면 된다. 니클요. 이클. 네. 좋습니다. 이렇게 라이브로 하면서 제가 해석해 드리는 거 좋으니까. 자, 이클 같은 경우도 쭉쭉쭉 빠졌습니다. S2기 때문에 만약에 이건 정리, 현물로 지금 갖고 계시거나 롱 방향으로 정리하실 분은 여기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숏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 1차. 2차는 아까 리플하고 똑같죠. 여기 변곡점 맞는 요 근처 부분에서 다시 그 2차 매수다. 근데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 분명히 시그널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은 여기 긴 장대의 여기 끝부분이니까 만약에 L로 바뀌었다. 그럼 고야 라인 근처에서 들어가서 여기에서 1차, 여기에서 2차 이렇게 정리하면 돈을 벌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숏 방향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여기에서 1차, 여기에서 2차지만 시그널이 안 바뀌면 다시 기다리면 여기 밑에 지지 많이 받았죠. 여기. 예, 여기까지는 다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대응하면서 요 근처에서 오면 정리하면 숏 방향도 정리된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이 코인은 여기서부터 많이 올라가 봤자 요 사이에서 오늘이나 내일까지는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 답이 나와요. 그러면 밑에서는 어떻게 보면 롱, 위에서는 숏. 이 횡보로도 우리가 양방향도 사실은 먹을 수가 있는 코인이다. 근데 초보들이 안전하게 할 것 같으면
고야 라인 근처에서 시그널 바뀌기 전에는 숏이 더 안전하다. 롱으로 바뀌면 여기서 롱이지만 큰 욕심 내지 말고 여기 1차 정도에서 그냥 정리해라. 왜? 또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고야 라인에서 왔다 갔다 차라리 두세 번 먹는 게 더 나을 수가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또 뭐 봐볼까요? 주피터요. 주피터. 예. 자, 주피터 같은 코인은 이제 L2가 떴네요. L2가 떴으면 여기서 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나요? 고야 라인. 대기인 거예요, 대기. 그리고 2차는 어디서 할까요? 여기서 쭉쭉 올라가면서 여기 얘도 그냥 이제 하나의 틈이 생겼거든요. 약간 이렇게 생긴 부분이나 그 다음 저점은 요렇게 여기 지금 많이 지지를 받았죠. 몸통 꼬리 이렇게 3번 4번의 어떤 지지층이 형성되면요 거기를 뚫고 내려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고야 라인 1차, 2차, 3차로 이렇게 매수를 걸어 놓으면 이렇게 반등 수익 먹는다. 그럼 얘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모르시면 트렌드와 SR을 누르면 아 여기까지 딱 가겠구나. 얘는 딱 좋네요. 왜? 단기 추세선, 그 다음에 장기 추세선, 그 다음에 셀1까지 거의 맞닿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꼬리를 칠 가능성이 있다. 단 꼬리까지는 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마중 나간 가격으로 여기 조금 내려와서 이 정도에 왔을 때는 정리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피터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빠질 가능성으로 우리가 보는 게 어떨까. 그러면 얘도 맞았다가 또다시 고야라 놓으면 또다시 먹을 수 있겠죠. L 시그널이 유지된다면. 그러니까 너무 더 올라갈 걸 기대하는 것보다 먹고 좀 팔았다가 좀 남은 돈으로 또 약간 내려왔을 때 또 샀다가 또 팔고 이렇게 또 반복하면 괜찮을 것 같이 지금 현재 보입니다. 또 뭐 봐드릴까요? 네? 도지. 자, 도지도 얘는 뭐 하락폭이 좀 더 크게 보이는데 자, 얘도 지금 S3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숏 방향으로 여기까지만 왔다가 떨어질 걸로 예상하시면서 여기서 숏에서 쭉 빠지면 여기 긴 장대의 끝부분 있죠? 네, 긴 장대의 끝부분이나 그 다음 여기 꼬리 그러면 요 사이까지 어디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숏 1차, 2차는 어디예요? 여기 긴 장대 보이죠? 여기도 변곡점처럼 보이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2차 매수로 예상하시면 되는데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 이 위에서 계속 형성되면 얘도 시그널 바뀔 거예요. 근데 안 바뀐다 라고 하면 요 근처에서 분할 매수하고 떨어진 폭을 우리는 또 수익으로 올리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내려가면서 여기서 이제 지지층을 맞아서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가 다음 매수 자리로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롱 방향으로 들어간다면 고야 라인까지만 욕심내고 그 이상 욕심내면 안 된다. 이런 이제 답이 나오겠죠. 네. 지금 제가 똑같은 말 하고 있거든요. 네. 제 말하는 게 혹시 어려울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대로 안 하시죠? 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본인이 이대로 하라고 하는 걸 알아. 근데 안 해.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S면 S 방향대로, 초보분들은 L이면 L 방향대로 하는 게 좋지. 내가 대응 좀 잘한다고 L로 들어갔는데 S가 떴는데 어떻게든 L로 먹으려고 대응하고 S가 떴는데 어떻게든 L로 또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시드도 굳이 많이 들어가지 말고 그냥 시그널대로 왔다리 갔다리 그냥 해주면 쬐끔 손실 근데 요즘에는 왜 그 거래소 수수료도 여기다 받잖아요. 거의 본전만 0.몇 프로 정리했어. 그 수수료도 다시 나한테 오잖아요. 그럼 거의 본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수수료 챙기시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그냥 제발 우리 시그널 제발 좀 믿어달라. 검증됐잖아요. 이제 시그널대로 가면 청산 안 당했을 건데 돈 벌었을 때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만 좀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뭘 볼까요? 비트. 네? 네? 비트요? 네, 비트. 자, 비트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으니까 비트가 거의 다 똑같다, 그죠? 자, 비트도 우리는 고야 라인 근처인 뭐 96,800 정도쯤에서 또 다시 빠질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를 좀 제가 더 보라고 이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캔들의 이제 이 폭이 좁아져요. 예를 들어 몸통이 좁아지면 얘가 왜 좁아질까라는 걸 이제 보려면 여기 가셔가지고요. 1시간 봉으로 딱 맞추면 여기 볼륨이 있어요. 볼륨, 거래량. 여기 밑에 거. 네. 보이시나요? 네. 볼륨이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어들죠. 네. 그럼 얘는 지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상승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캔들이 계속해서 큰데
또 한 번씩 보세요. 거래량이 준다 그러면요, 걔 곧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도 한 번씩 보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숏으로 더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게 밑에 봤더니 거래량도 줄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별로 힘을 못 쓸 것이다 라는 것도 답이 벌써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숏 방향으로 들어가면 다시 떨어지는 수익을 먹을 수 있다. 그럼 어디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까? 트렌드나 SR 버튼을 딱 누르면 이 답 나왔죠. 첫 번째, 조금만 먹더라도 여기 흰색에서 여기 주황색 요 사이 범위 내로 어딘가는 떨어지겠지. 그죠? 요 사이에서 분할 매도로 짝짝짝짝 걸고 그냥 털면 돼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좀 줄였을 때 비트 같은 경우도 어디가 저점일까 할 때 이렇게 이 RSI 라인 이렇게 깊이 파여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파여져 있는 부분. 이런 거 걸었을 때는 거의 여기도 거의 뭐 맞닿는 부분이 맞긴 맞아요. 그죠? 애매하지만 여기 터치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반등 나온다. 감사하게 다시 떨어져서 요 라인에 다시 터치하면 그때 또 다시 들어가셔도 돼요. 좀 일찍 포지션 잡을 때. 그래서 RSI 라인 그냥 있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강의할 때 이걸 많이 빠뜨리고 하시던데 제가 일부러 좀 다시 좀 강조를 합니다. 저점 같은 거 잡을 때 분명히 유용하다라는 거. 그리고 비트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요 범위를 깨지 않으면 다시 반등 분명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2월 말까지는 조금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의 조정 조금 더 여러분들 힘들게 할 수 있는데 3월 첫째 주 첫째 주가 딱 지난 둘째 주 딱 들어갈 무렵에 어떤 분위기 반전이 올지 안 올지를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좋겠다. 근데 3월 중순까지 갔는데도 이 모양 이 꼴이면 포기하십시오. 그럼 안 온다. 그냥 숏으로 우리가 공략해서 차라리 코인 개수를 늘리든 돈을 벌든 그때는 선물을 조금 활용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이제 뭐 50분 강의를 했는데 차트에 대해서 꼭 나는 이거는 알고 가고 싶었다 하는 게 혹시 뭔가 있었을까요? 질문. 네. 고야 점수는 올라가는데 네. 가격은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반대 경우가 있더라고요. 고야 차트 말씀이세요? 도미넌스 말씀이세요? 고야 점수 도미넌스는 올라가는데 가격은 내려간다. 네네네. 또 반대의 경우는 네네. 한 30% 정도.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원리를 아셔야 되는 게 고야 도미넌스는 지금 올라간다고 하긴 무조건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알고리즘으로 이제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야 도미넌스가 먼저 치고 올라간다는 건 예를 들어 지금 막 진짜 조정하고 있어요. 근데 고야 도미넌스 막 올라가. 그러면 조만간 저점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내려갈지 몰라도 조만간 반등할 것 같으니까 매수 준비해도 돼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점수가 중요하다고 또 했어요. 점수가 플러스 20점에서 마이너스 20점 사이는 별로 안 올라가요. 그냥 횡보. 올라가도 찔끔, 떨어져도 찔끔 이런 거고 진짜 올라가면서 플러스 30점을 넘어서 돌파를 해버려야 이제부터 제대로 된 반등이 오늘은 오겠다. 이게 일주일 오겠다, 한 달 오겠다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오겠다. 이렇게 이제 오는 거죠. 네. 혹시 이해가 되실까요?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그냥 프리미엄 차트 시그널 돼요. 어려우면. 근데 저는 전체 장을 이제 볼 때 고야 도미넌스가 필요한 거예요. 왜? 고야 도미넌스는 저희가 지금 어제까지 292개 코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많죠? 계속 상장되니까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292개의 저희가 분석하는 알고리즘마다 코인별로 점수가 있잖아요. 그걸 매시간 점수를 합산해서 나누기 292를 하는 거예요. 그럼 평균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알트코인은 엄청 올라가고 어떤 알트코인은 엄청 떨어질 수 있잖아요. 여튼 평균 값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100% 오늘 뭐 이장이다 이건 아니지만 전체 흐름은 분명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점수가 몇 점인지 그게 올라가는 이 점수인지 내려가는 이 점수인지에 따라 해석을 조금은 달리 해야 된다 라는 거. 근데 그게 어렵다. 그럼 프리미엄 차트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또 혹시 뭐 다른 질문 혹시? 예. 스마트 차트에서요. 네. 골든 크로스인데 SES가 뜨는 경우도 많고, 네. 또 데드 크로스인데 또 LL 뜨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네. 어떻게 활용해야? 일단은 시그널이 일단 먼저입니다. 시그널이 먼저인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점수 이제 알려드렸는데 사실은 스마트 차트는 원래는 원샷 원킬처럼 1%의 원래 승률을 올리려고 했다가 약간 지금 이제 알고리즘을 조금 바꿔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프리미엄 차트랑 다르게 얘가 시그널이 좀 빨리 바뀌거나 해서 사람들이 헷갈려서 여기다가도 이제 추세에 대한 계산법이 조금 더 들어갔어요. 스마트 차트는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 스마트 차트에 L이라는 게 떴어요. 예를 들어 L이 떴으면 그냥 가상으로 한 100점 만점에 한 20점 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스마트 캔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 스마트 차트 한번 보면서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얘는 우리 프리미엄 차트에서는 L이 안 떴어요. 그죠? 고열 라인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스마트 차트에서는 L이 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L이 떴으니까 우리는 그냥 가상의 점수 20점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1번 스마트 캔들을 딱 누르면 얘는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20점에 원래는 녹색이면 20점으로 더 줘서 40점이 돼야 되는데 20점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아직까지 진짜 올라갈 신호가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 3번을 딱 누르면 바탕화면을 봐야 돼요. 바탕화면을 봤을 때 얘는 빨간색에서 시그널이 떴고 지금은 검은색이에요. 그러면 얘는 완전한 녹색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녹색이면 또 20점을 더 줘야 되는데 20점을 주면 또 안 되겠다. 이렇게 또 판단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스마트 라인과 고야 라인을 딱 그었을 때 얘는 소위 말해 또 역배열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점수 줄 게 시그널 20점밖에 없어요. 100점 만점에 100점이면 괜찮은데 100점 만점에 80점도 그래 그나마 괜찮아 내가 대응하면 돼 요 정도인데 얘는 L 시그널 떴지만 20점밖에 안 돼요. 그럼 얘는 신뢰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상의 점수로 시그널 20점, 그 다음에 스마트 캔들 20점, 스마트 트렌드 20점, 그 다음에 고야 라인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스마트 라인의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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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점 이런 식으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들어갈까 말까를 고민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요걸 조금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뭔가를 지금 개발해서 내부적으로 테스트해서 잘 되고 있으니까 언제 적용된다라는 건 뭐 제가 발표할 건 아니라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여러분들이 요 스마트 차트 요 시그널 외에도 뭔가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보면서 대응할 수 있게끔 뭔가 하나 더 나올 거예요. 그러면 좀 더 활용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해되실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L인데 지금 L이 떴어요. 20점. 그 다음에 스마트 캔들이 또 녹색이었어요. 그러면 또 40점. 그 다음에 배경 그러면 60점. 그 다음에 고야 라인과 스마트 라인이 정배열 80점, 100점 이렇게 다 돼버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죠? 네. 스마트 차트는 하여튼 가상의 점수를 활용하면서 100점짜리 시그널인가 80점짜리 시그널인가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큰 수익 상승 이거 아닙니다. 똑같이 뭐 1, 2% 프리미엄 차트랑 욕심내지 않고 그렇게 수익을 올리시면 될 거다 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됐죠? 네. 잠깐만 죄송해요. 한 분 더. 꼬리잡기 트레이딩 하다가 15분짜리를 봤는데 15분짜리 보다가 1시간짜리를 눌러보니까 캔들 위치와 고야 위치가 달랐거든요. 왜 그런 거지? 15분짜리를 왜 보세요? 15분짜리로 꼬리잡기를 하다가 15분짜리로 꼬리 잡기를 우리가 가리켰나요? 그러니까 15분짜리를 봤더니 꼬리가 있어서 뭐 했다는 말씀이세요? 15분짜리로 꼬리잡기 트레이딩을 보다가 우연히 1시간짜리 눌러보니까 네. 캔들 위치하고 고야 라인 위치하고 달랐어요. 고야 라인은 1시간 봉 기준에 맞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5분하고 5분 봉을 뭐 활용하고 이런 건 저희가 일부러 안 가리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회사가 지금 뭐 일단 약간의 니즈는 있어요. 조금 더 낮은 봉에서도 차트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출시할까 말까 우리가 못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할까 말까 고민은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나올 수는 있어요. 지금 이제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 근데 낮은 봉을 저희 같은 사람이 자꾸 보지 말라는 이유가 낮은 봉을 보면요. 더 많은 시그널이 나오게 되고 내 머리는 더 헷갈리게 되고요. 잠은 더 못 주무세요. 네. 그러니까 불면증이 더 오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숙면도 취하고 주말에 좀 쉬시라고 1시간 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차라리 더 큰 봉, 4시간 봉짜리 차트를 만드는 게 우리 회사 입장에서 더 좋아요. 네, 여러분들 좀 쉬면서 트레이딩할 수 있고. 그래서 낮은 봉을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낮은 봉은 웬만하면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네. 그래서 그냥 굳이 낮은 봉 보지 말고 큰 봉으로만 고야 라인, 큰 봉으로만 꼬리 잡기 뭐 이런 거 하셔도 충분하다 돈 벌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됐나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